네, 인베스트 싱가포르 유학원 이전에 찍은 동영상 2편으로 찍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영어 얘기하다가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여기는 사실은 유너스에 있는 하비타라는 그 콘도입니다. 저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살았던 곳이고요. 여기 1층은 정말 좋겠죠. 1층은 비쌉니다. 바로 수영장이 자기 집 마당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2층에 살았고요. 2,000불 정도 해요, 여기는. 그죠? 1층 빼고, 1층은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자,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약자가 되면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 약자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개월 시한부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 약자죠. 왜 약자냐? 이 약을 먹었더니 살 수 있어요. 이 약을 먹었더니 뭘 할 수 있어요. 이건 좋아져요.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 됐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거기에선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겠거든. 그렇잖아요. 거기에 돈이라는 계산이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약자를 이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완전 이놈은 나쁜 놈이고요. 만약에 이게 좋은 약이면 괜찮은데, 별로 시답지도 않는 약을 갖다가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죽는 사람 앞에다가 이거는 진짜 나쁜 놈이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약자가 되면 안 돼요.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약자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누가 약자가 되냐?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들은 꿈을 꿔요. 우리 애는 커서 이렇게 될 거고, 우리 애는 대학 어디로 갈 거야. 근데 그 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은요, 세 가지구나. 첫 번째 1번은 혼자만의 꿈이라는 거예요. 애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애는 전혀 동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부모 혼자만의 꿈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꿈은 항상 데드라인이 대학 입학까지인 거예요. 대학 입학하면 끝. 근데 대학을 나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요즘 명문대 나오고 노는 사람 많습니다. 꿈의 범위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대학은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성공한 사람 많고 명문대를 나와도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잡을 때는 그 꿈의 범위가 좀 길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전부 다 어디에요? 대학. 서울대 갔어. 서울대 입학하면 가족들 불러서 우리 서울대 갔잖아. 이거 사실 기분 좋거든. 그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거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부럽거든요. 그런 거. 자, 그러면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항상 대학까지. 근데 서울대를 가면 다 잘 되냐? 아닌 거죠. 그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잘 먹고 잘 사냐? 절대 아닌 겁니다. 단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범위가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해치워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꿈의 범위가 대학까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입학하면 이제 얘가 내신 잘 받아서 수시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가겠지. 근데 부모는 한 번 실망합니다. 두 번 실망합니다. 세 번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얘기하죠. 야, 그 학원 다녔더니 우리 애가 성적이 늘었잖아.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아주 사람 죽이는 말이죠, 이거. 이거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학원을 가. 그랬더니 뭘 하냐? 애 상태를 평가해서 들어올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학원이 있고 진짜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그럼 진짜 그런 학원은 어떤 학원이냐면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 받아서 더 좋게 점수를 높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를 더 잘하게 만드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지만 공부 못하는 애를 잘하게 만드는 학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 학원은 오직 부모만 해줄 수가 있어요. 왜? 부모만 꾸준히 수고스러운 일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건 부모 아니면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어제도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딸과, 어제는 안 했구나. 그제도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계속. 30분에서 1시간 동안 스스로 말을 할 때까지. 대답 못하면 다시 읽어주고, 다시 얘기해주고.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떤 학원 선생이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부모니까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돈을, 글쎄요. 이게 돈을 얼마를 줘도 어떤 학원들이, 뭐 돈 많이 주면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너무한 금액이 있잖아요, 사실은. 돈이라는 건. 자, 아무튼, 그래서 계속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끝나면 어머님들의 말이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제 친구의, 우리 아들 친구의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네, 정확히 표현하면 들은 겁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들어서 아는 건데, 꿈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요? 정시로 갈 거야. 그죠? 수능을 봐서. 수능을 보면, 이렇게 잘 받으면, 뭐 이 정도 나오면 어디까지 가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중앙대 혹은 건대까지라고 보죠. 건대까지 입학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꿈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시를 기대를 해요.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오직 이 대학 입학까지만 내 인생의 목표로 딱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시를 딱 봤는데 애가 이제는 막 너무나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절에 가고 기도하고 뭐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도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애들을 기도를 해야지 기도빨도 먹히는 거지. 이게 택도 없는 애들도 기도를 합니다. 왜? 간절하니까. 그죠? 간절하면 약자가 됩니다. 간절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 그럼 시험을 보면 이제 채점 해봐. 그럼 애가 어두운 표정으로 나와서 채점 해봐. 쭉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제 어때? 그러면 말을 안 하지. 좀 못 본 것 같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님들은 또 어머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누구애는 어떻더라. 누구애는 어떻더라. 그러면 이제 성적이 좀 안 좋고 그러면 말이 없어요. 그죠? 말이 없어요. 조용해.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해. 함부로 물어보지도 못해요. 서로. 왜? 지금 속상한 사람한테 이렇게 염장질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없고, 이게 좀 오래 가면 어머니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도 안 나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항상 한 애를 스타로 만들어. 누구, 요번에 서울대 갔는데, 장학생으로 갔어. 그럼 다 부러워하는 거지. 다 부러워하는 거지. 그럼 그 어머니의 조언을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 학원 좋던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 학원은 그 서울대 가는 학생한테만 좋은 거지 내 새끼한테 좋은 학원이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원을 보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던 일부 몇 명만 한테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그냥 애만 엄청 고생하고 돈만 엄청 썼어요. 그냥 서로 마음고생만 하고. 이제 그런 코너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끼리도 얘기를 해. 야, 그래도 여기라도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라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재수가 낫지 않을까? 재수해도 성적 안 오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재수해서 잘된 케이스 별로 없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의논을 해요. 그리고 한 어머니가 뭔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대학을 갔어요. 그래, 수도권은 그나마 낫죠. 수도권 밖으로 가. 천안까지 내려갔어. 결정을 해요. 그러면 마지막 코너에 몰리는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나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어머님들 상담을 해보면 너무나 급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의 얘기,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얘기를 하기가 바빠요. 이랬는데 어쨌고요, 이랬는데 어쨌고요. 이게 멈추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걸 누군가가 딱 걱정하지 마세요. 유학 가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누구도 그걸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머님들은 자식보다 급해요. 당사자보다 급해. 당사자는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뭐 안 되면 재수하지 뭐. 굉장히 여유로운데 부모님들은 너무 급한 거죠. 물론 아버님들이 여유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대부분 무관심이더라고요. 단지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잠깐 관심을 가져 뿐인 거지, 그 이슈가 해결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게 무관심인 겁니다. 무관심이 별게 아니에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게 관심인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무관심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는 말을 좀 가급적 멈춰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의 인생에 갈린 의사결정이다. 이거는 신중하고 천천히, 그리고 하나도 늦지 않았다. 20살, 21살이면 뭐 재수를 했던 뭘 했던 간에 하나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할 거 없다. 그 남들은 지금 우리는 어느 학교 다니잖아. 이런다고 해도 그 사람의 끝이 좋다라는 건 보장이 안 된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 아들은 서울과학고 갔다고. 그것도 조기 졸업해서. 다들 부러워하고 다들 자기의 자식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는 걔고 얘는 얘인 거야. 얘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과학고 갔으면, 서울과학고가 영재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으면 그냥 간 것 뿐인 거고, 그러면 서울과학고 나오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삽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이상한 데 나오면 못 삽니까? 아니,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 애가 잘하는 게 있을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인 겁니다. 그리고 싸움의 방식인데 그게 사실은 그 어머님들끼리의 모임에서 어떤 커뮤니티가 알게 모르게 경쟁이 일어나요. 왜? 이건 저의 판단이에요. 왜? 비교를 하니까. 얘는 어땠는데, 우리 애는, 얘는 어땠는데, 우리 애는, 항상 우리 애만이 문제인 거죠. 그죠? 애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항상 거기에 경쟁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강의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랑 싸울 때 이길 수 없는 판이면 싸움의 판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과학고를 다니는 학생, 그것도 조기 졸업해서, 그럼 걔랑 싸워서 공부를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거는 못 이기는 거다. 그리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 야, 너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의사는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은, 아니야, 나 의사는 나 싫어. 정말 싫어. 수의사? 이것도 정말 싫어. 근데 그 싫음은 자신이 공부를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돼서 싫은 건지, 진짜 싫은 건지, 그거는 구분해야 돼요.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공부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기가 현실적으로 자기 스스로 어렵게 판단을 하니까 의사를 거부하는 거냐, 이거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부분 그래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그렇다면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야,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서 사실은 의사처럼 의사 가려면 수능 만점 받아야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싸움의 판을 바꿔야 된다. 그죠? 싸움의 판을 바꾸는 게 뭐냐? 상대 비교할 수 없게. 얘는 얘고 얘는 얘인 거예요. 얘가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이 학생의 모든 거보다 우수한 게 아니야. 이게 잣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맨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의 싸움의 룰. 뭐예요? 지는 싸움은 안 한다 이거죠. 자기가 싸움의 판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올 때만 싸운다. 그거 바꿔 얘기하면 역적입니다. 조선시대 선조 입장에서는 역적이에요. 지가 원하는 어떤 룰만. 그래서 저희도 싸움의 룰을 바꾼 거고, 그거를 싱가포르라는 걸 이용한 거 뿐인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갈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용하고 버린다. 이 생각은 공감이 된 거예요. 이용하고 버린다. 그러면 기대치가 낮겠죠. 당연히. 꿈 같은 기대 이런 거 없거든. 이용하고 버린다. 그리고 지금 이용하고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상대 비교를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얘는 얘고 얘는 얘야. 그리고 마지막에 인식에다가 물어봐요. 두 사람이 이력서를 딱 피고, 자, 그냥 누가 더 좋아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유학이다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막연하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모든 의사결정은 인식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은. 그러면 대부분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과가 어떤 꼴이 되냐면 이런 꼴이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야 된다. 이게 막연한 말이지만 이게 인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다 맞아, 맞기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 가면 뭐가 좋은지,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왜? 하면 뭐가 좋은데요? 서울대 가면 뭐가 좋죠? 그걸 학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깨달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라는 거는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보다 좀 떨어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지금은 10명의 이건 들은 얘기, 그죠? 제가 들은 얘기는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저도 쓸데없는 환상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10명의 어머님들이 딱 모였어.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 서울대 수학과 국비 장학생으로 갔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 얘는 대전에서 그냥 타바다가 대치동으로 온 그런 케이스예요. 원래 대치동에 살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한 명은 고대 의대 갔죠. 두 공부 엄청 잘하는 거죠. 나머지는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삼수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유학을 갈 때는 다들 신경을 안 썼어요. 다들 좀 고등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저놈은 고등학교 때려치고 유학 가네? 다들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요번에 이제 성대 대학원 입학했다니까 나이가 이제는 21살인데 대학원 입학했다니까 우리 친구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친구죠. 고대 의대 다니는데 우리 아들의 친구인데 고대 의대 다니는데 걔를 만났더니 우리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대 의대 다니는 친구가 야, 나는 네가 제일 신기해. 어떻게 대학원을 갔지? 응? 그리고 네가 정말 정교해서 공부를 잘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만들고 색깔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싱가포르 유학을 이용했던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또 동영상을 찍겠습니다.